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오늘 금요일에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 뵙는 분들 또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시작하고요. 또 이 시간에 벌써 굉장히 많은 우리 정어리원 분들이 벌써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복날라 뽕따님 벌써 후원까지 주셨고요. 보스 형님 TV님도 보입니다. 그래요? 뭐 우리 백운기 앵커님 어디 병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농담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하루 쉬시니까 피부 관리 받으시러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 주시는 정어리원 분도 계시고요. 이윤주님 반갑습니다. 매일 새롭게님, 부산이데이님, 서로 또 우리 정어리원 분들끼리 인사하시는 모습들을 아주 화목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다니에요님 감사드리고. 백운기 앵커님 안 계신 틈을 이용해서 내란당 첩자들이 민주당 또는 대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란당 댓글 알바들도 단호히 퇴출시켜주세요라고 인피니티님이 댓글을 또 주셨습니다. 예, 저희 간간히 또 우리 정어리원 분들의 의견과 댓글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출발하도록 하고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유정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브로치를 예쁘게 또 달고 오셨네요. 네. 네, 항상 매일마다 바꾸시는 거죠? 예, 매일 바꿔서 옷에 맞춰서. 예. 예. 저희 그 아내가 김유정 의원님 브로치가 몇 개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진짜 많은데요. 한 제가 이제 수십 수백 개 됩니까?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수십 개는 다 뇌물로 받으신. 수십 개는 되죠. 그래서 티파니가 있냐 이래서 아니 티파니 아니고 전 천으로 만든 천판이다. 네. 그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네. 지하철 역사에서 네. 이렇게 간간히 액세서리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쁘면 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옷 색깔에 맞춰서 기분 따라서. 정동길이나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꼭 그렇게 수제로 만드신 분들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게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뻐요. 네. 많이 또 지하철 역사에서 파는 건 가격도 엄청 저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오늘 것도 보니까 좀 멀리서 잡혀가지고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브로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색상에 맞춰서, 예. 오늘은 그냥 이 안에 약간 예. 주홍색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찾다가 요거 약간 빨간 레드 계열에 예. 맞추느라고. 블랙과 자주 뭔가 이제 그 예. 당홍색의 어떤 그런 네. 조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거 외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모신 우리 김종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왜 안경 벗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드니까요. 왜 그러세요? 이게 쓰면 눈이 아프고 또 이게 벗으면 잘 안 보이는 애매한 관계인데 오늘은 벗는 게 훨씬 잘 보여서. 진짜요? 예, 그리고 좀 오늘은 눈에 안 보면서 뭘 해도 괜찮겠다. 왜냐면 앞에 백운기 앵커가 안 계시니까 매번 제가 그 욕으로 넘어갔는데 뭐 예. 오늘은 뭐 안 계시니까 예, 눈에 뵈는 거 눈에 뵈는 거 없이 해도 되겠다 아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경을 좋습니다. 벗었습니다. 예. 편의점 다녀오신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은 잠시 뒤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고요. 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인사 주셨습니다. 우리 코봉마트님, 고구마까까님, 이향이님, 김종희님, 장현자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 특별히 소개해드릴 댓글이 있으시면 우리 제작진분들이 저에게 SNS를 주시면 제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화면 뒤에 나와 있는 또 예쁜 산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산이 제가 예전에 가봤는데 치악산이라고 합니다. 치악산. 치악산의 모습을 우리 산시영님, 산사영님 닉네임이 산사영님이시고 본명이 이제 오원식님이 또 보내주셨다고 해요. 우리 또 정어리원 분들이 매번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뒷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또 구비구비 아름다운 모습이 또 보입니다. 요즘 뭐 산마다 단풍 드는 철이 좀 다르긴 한데 슬슬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요 치악산은 언제 찍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비구비 좀 멋있는 모습이 또 뒤에 비춰지네요. 근데 대체로 그 악자가 들어간 산들이 험한 산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악산들이 훨씬 더 단풍이 들면 깊기도 하고 훨씬 보기도 좋은. 네. 그래서 뭔가 좀 나쁜 점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고 자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나쁘고 한쪽으로만 좋지 않은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쪽으로만 나쁜 놈이 계속 발견돼서 그게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만 예. 자연은 그렇지 않고 진짜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저런 데 가서 좀 단풍도 구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혹시 백운기 앵커님 단풍 구경하러 가신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예. 오원식님이 원주 분이신지 아니면 치악산 가신 김에 이제 찍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원주가 또 저 시댁이 원주잖아요. 아, 원주. 예, 그래서 치악산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 또 치악산 저는 높이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가면 또 이렇게 네. 맛집도 많이. 아, 그렇죠. 원래 항상 산 주변에는 맛집이 널려 있죠. 네. 네. 그 주변에도 음식이 맛있는 게 참 많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카톡에다 올리죠. 네. 너 내려올 때쯤에 얘기해라. 어디가 있을 건지. 그래서 산에 안 올라가고. 두 분은 등산을 이렇게 즐겨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래에는 참 많이 못했는데요. 네. 그 둘레길 정도 했는데 둘레길 정도. 예전에는 많이 올라가고 했었죠. 주말마다도 가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역시 좀 산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인간성도 좋으시고 정치를 알고 예. 또 이제 막걸리 한 통 얼려서 올라갔다 예, 예. 오신다 이런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아마 자연을 만끽하기엔 등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자연을 보면 사람이 왜 그 좀 겸허해진다고 하잖아요. 예, 대자연을 또 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좀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예, 인생을 좀 크고 넓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산시영님, 예, 오원식님께 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특검의 수사 대상이죠. 예,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권성동하고 동일하게 그때도 아마 비슷하게 체포동의안이 비슷한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쯤에 가결이 됐고 그게 일정이 법무부로 넘어가서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서 국회에서 다시 특검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게 영장실질심사가 화요일에 아마 네. 있었고 수요일에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 12월 3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란 1년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떠들었는지는 일단 우리가 한번 듣고 출발해 볼까요?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네, 정치 공작이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 저는 뭐 추경호도 추경호지만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니까 더 열이 받던데요, 김희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어제 표결을 거부하고 그 본회의장 바로 밖에 로텐도홀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네. 마치 무슨 탄압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면 정치 보복, 네. 그다음에 내란몰이. 내란몰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불법 특검 스탑, 네. 뭐 정치 보복 스탑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특검이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장애 집회를 지금 장애 투쟁을 민생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이 예산국회에서 예산국회에 그 올인하지 않고 예. 12월 2일까지 장애 집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백날 돌아다니는 것보다 어제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고 예.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소구력이 훨씬 컸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란몰이를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또 뭐 그 의원들 나서서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왜 하필 12월 3일이냐. 예. 이거 뭐 정치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막 주장을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12월 3일 즈음에 예.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지를. 네네. 본회의에 11월 13일 날 이게 회부가 됐어요. 네네. 체포동의안이. 네. 그러면 본회의 회부되면 3일 이내에 이제 그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날 하루밖에 본회의가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처리가 된 거고 주말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자연스러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12월 2일 날 심사에서 3일쯤 여부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 합의 사항이었는데 예. 마치 그날을 민주당이 타겟팅해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 정치몰이다. 이렇게 이런 억지 궤변의 주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다 갖다 붙이는 건데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12월 3일이 벌써 내란 1년인데다가 장동혁 대표의 100일인데다가 예. 취임 100일인데다가 그날 또 김건희 재판도 있다 그러고요. 하여튼 3일로 모든 게 지금 직결되는 그런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몰이랄지 또 계엄 해제 결의 방해랄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예.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범죄의 상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뭐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와의 7분 통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다 오십시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사로 부총장을 옮긴 것. 예. 또 우원식 의장에게 30분 본회의 시간 늦춰주십시오 한 것. 예.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추경호에 대한 영장 심사에 대한 예측 사실은 뭐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굉장히 불안한데 요즘에 워낙에 영장 기각이 많아지니까 사실 김희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뭐 내용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이제 발부돼야 되는데 혹시나 또 사법부가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시기가 내란 1년 새벽이나 밤에 만약에 이게 이 결론이 내려지는데 기각이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을 판사가 가질 수도 있겠죠? 김종욱 교수님? 근데 저는 우려가 많이 돼요.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영장 판사들이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는 주요한 내용들이 윤석열로 넘어가는 꼭지, 김건희로 넘어가는 꼭지 이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사법부가 12월 3일 날 행했던 내란과 관련된 회의 아마 그 회의 내용은 계엄이 되면 자기의 사법권을 계엄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추경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소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사법부의 행동과 12월 3일 행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추경호에게 영장이 청구된다고, 영장이 발부된다고 했을 때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장 판사가 해왔던 기각의 사례들을 보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할까? 그리고 예를 들면 박성재 같은 진짜 그야말로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두 번이나 법리적인 다툼이란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한 그 영장 판사들이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까? 그러니까 12월 3일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기각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완벽하게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예를 들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열어줬을 때 그 사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칼끝이 다가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막기 위한 또 엄청난 내부의 준동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2월 3일은 내란 1년이 되는 겁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 내란 세력과 지금까지 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면서 또는 보수 극우에 빌붙어 있으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기득권 카르텔들의 중대한 싸움에 거의 일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야 당연히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를 해서 구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적어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곳의 원내대표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만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들을 제기해서 그들이 실질적인 압력을 받도록 그리고 적어도 사법적 양심과 독립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약간은 좀 그래요. 뭐라고 말씀 참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긴 저도 바라건대 예. 김건희 영장 실질심사 할 때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턱 냈잖아요. 특검에서. 네.
그런 것처럼 뭔가가? 지난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핸드폰 압수수색 원내 뭐 그 당직자들 네. 거기서 뭔가 좀 발견됐기를 아니면 한덕수와의 7분 통화 내용을 조금 뭔가 확보를 했든 그런 스모킹 건이 제발 있었으면 뭐 그런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구형 15년 구형을 보고 뭐 일부 이제 법률가들이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한덕수 쪽에서 추경호와의 통화 내용을 굉장히 추경호 쪽에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구형을 줄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도 일부 했습니다만 저희는 모르죠. 다만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이 돼서 이 추경호 영장실질심사에서 스모킹건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고, 근데 이제 불안한 거는 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 이름이 이정재입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인데 하필이면 이정재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간첩 99명 허위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삼부토건 조성욱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인데 뭐 일부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인용한 적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원 3인방 중에 한 명이라 불안한데 말씀 도중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정재 판사인데 안 불안하십니까? 요새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예측이 안 하시는 무의미해요. 법조인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신 없는 분야인데 차라리 유무죄 판단, 1심 네. 내지는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하겠는데 일단은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입증은 아니고 네네. 입증보다는 낮은 단계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게 우선은 돼야 된단 말이죠. 소명은 돼야 돼요. 예. 근데 벌어졌던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야 이거 그 해제 결의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이렇게 계속 바꾼 거 아니야? 충분히 네,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하고 또 본인이 국회 본관에 있다가 표결에 참석 안 하고 빠져나간 거 등등을 종합하면 예. 사회적으로는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될 만하죠. 근데 법률적으로 이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입증이 필요하니까. 근데 방금 언급한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협조를 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특검에서 처음부터 예. 내란 방조로 기소했던 것이 이른바 이번 특검법에는 프리바게닝이라는 게 아예 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수사협조하면 충분히 감안을 해줄 수 있도록 아예 조문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란 방조를 기소하고 구형량도 예상보다 약했던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네네. 한덕수라는 인물의 면면을 볼 때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언 진술을 하려면 그게 또 본인 죄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의 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했겠냐.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연히 부분을 공범 관계죠. 피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공범 관계죠. 네. 어떤 거를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예. 어떤 방식으로 국힘 소속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 못하도록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그렇게 의총 장소를 계속 바꾼 거다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게 전하는 한덕수 당시 총리도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한 사실관계잖아요. 그거는. 예. 그걸 과연 자백했겠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죠. 예. 근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사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제 법률 공부 안 하니까 네. 특히 골 때리는 게 법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져 보면 추경호가 홍철호랑 정무수석이랑 통화를 합니다. 네. 근데 한덕수랑 7분 동안 통화를 해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 7분이나 통화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과 2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이 정도 정황이라면 뻔하죠.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임무에 대한 통화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7분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특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 본회의 열립니다. 그랬더니 거기 통보도 안 해주는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아니 통보를 안 해주는 게 통보를 안 해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죠. 당대표가 야,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좀 밝혀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가. 그것도 쌩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그 국회로 좀 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이것도 쌩까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추경호가 뭔가 아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정이 되는 거죠. 100%. 추정은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영장판사가, 야, 이게 예를 들면 정확한 증거 자체를 특검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박성재처럼 야, 이거 추경호가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식의 문제를 갖고 오고 털어버리게 되면 이 법률적으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판사는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영장판사가 그 방식대로 해왔는데 이번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면 자기의 삶을 반성을 해서 야 다른 각도로 틀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거죠. 참 이게 이제 그 구속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12월 이건 뭐 김용남 의원이니까 12월 2일에 영장 실질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뭐 늦은 밤 아니면 다음날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12월 3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 예.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12월 2일은 정해졌나요? 12월 1일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청구가 되고 예. 오늘 진행될 청구가 것으로 됐을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정해진 건 아니고. 아니고, 근데 뭐 대략 스케줄상 예. 금요일인 오늘 영장 청구가 될 거고 그쵸.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은 사전 영장의 경우에 이거는 사전에 체포가 안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 재판이 열리는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2일 날 잡힐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월요일 날 오후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오늘 거의 발표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오늘 영장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네. 정해지겠죠. 오늘 중으로. 법원에서 확정을 해주는 예, 거니까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제 권성동하고 일정이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그 심사해가지고 수요일에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 건 뭐 당연한 다 예상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김유정 의원님 바람처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민의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지는 겁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다 공범이 되는 건가요? 일단 원내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렇게 지금 유일한 방법인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것이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러하게 비상의총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 긴박한 순간에서 장소를 3번씩이나 바꿔가면서 마지막을 결국 당사로 했다는 것 네. 자정 넘어서 네. 마지막 그 발신이 0시 3분에 마지막 고지를 하는 게 당사였어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경우들에 더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회로 빨리 모여라. 단톡방에도 그렇게 이제 다른 의원의 이름을 빌어서 본인이 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막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에게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 또 그렇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그 한 사람도 이런 추경호의 행위로 인하여 표결에 방해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예. 인터뷰했던 안철수 의원 포함해서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표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증언들이 영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체포 이런 것도
뭐 이것도 그 영장 발부도 중요합니다만 그간 관저 앞에서 40~50명의 의원들이 체포영장 저지하고 예. 또 뭐 그 윤석열 세력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부정선거 음모론 계몽령 얘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통진당에 비교해서 예. 가벼운가 예. 민주도 기본질서 위배 예. 그다음에 또 내란 음모 관련한 이야기만으로 구형 20년 받고 실제로 9년형을 받았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이석기 네.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통진당은 해산이 됐고요. 그 해산할 때 법무부 장관이 또 황교안,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종합적인 고려가 저는 들어갈 거다. 예.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내란 몰이다 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고 당당하면 왜 추경호 이 체포 동의안에 표결에 참여를 안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들어와서 함께하는 게 맞겠죠. 그만큼 위기 의식이 지금 커진 상태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영장이 발부되고 이후에 이제 위헌정당 이런 부분들까지 태도에 달렸겠죠. 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네네네.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까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무슨 민주당 의원 그 초선 의원들이 20명 정도가 집단 행동을 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러니까 오늘 저기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은 모양인데 그리고 어제 또 무슨 단독 보도를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 107명 모두에게 사과 여부를 물어보아서 사과한다 만다를 결정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코민이죠. 사과를 지금 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와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보는데 마치 소신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초선, 재선 의원들 혹은 다선 중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사과를 뭐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와서 그러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가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호의 영장 뭐 구속 그 영장 발부와 기각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과 얘기를 운운한다는 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김종욱 교수님? 일단 저는 뭐 초선 의원 20명에 대해서 GXX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일관성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조금 삐뚤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자기들은 약간은 좀 다른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네. 지금 와서 저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지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80명,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다 물어본다는 건데 80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투표 안 한 거잖아요. 비상계엄 있을 때 해제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추경호라는 사람이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 80여 명 중에서 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하나는 추경호와 같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럼 왜 그때 뭘 한 거야? 그럼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막으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소명돼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 여기에 같이 있었던 예.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의원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 있다가 투표도 안 하고 그 상황만 체크한 사람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또 하나는 추경호한테만 통화한 게 아닙니다. 나경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예. 그러면 나경원이 통화만 하고 말았을 건가? 당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랐을 건가?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다 설문조사를 돌려서 야 우리 잘못했어 사과하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당 지도부는 그 누구의 그 최고위원 중에서 김민수요? 김민수 아이씨 짜증나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무슨 그거 굴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굴욕이란 방식을 통해서 사과를 맞게 만들고 당 지도부의 입장들을 강제해서 당 주류 소위 친윤 윤 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갖다가 6월달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 자체가
아마도 지금은 대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아닌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그 백운기 앵커께서 자기가 위태롭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서 예. 이렇게 방송을 빠지는 일이 없을 거니까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숫자가. 우리 보스 형님 TV님, 탄탄 TV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지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댓글을 주셨고, 예, 이 윤슬이 빛날 때님, 녹수님, 혜진님, 우리 또 후원 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니 전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사과와 관련된 주제는 사실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를 다뤄야 될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사과 안 해도 됩니다. 그 이미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만다는 어디까지나 그냥 선거공학적인 부분이죠. 선거를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금쯤 이제 지자체장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여서 초선 의원들이든 아니면 뭐 일부 소장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과 요구를 지도부에게 한다? 근데 정작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이냐?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습니다. 그 나비 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호는 김영삼입니다. 우리가 추경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 현실 인식이 정말 와닿지가 않는 게 아니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YS 의원직 제명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사안이 완전히 완전히 틀리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대상 자체가 못 되는 건데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 안 하면 집단 행동하겠다는 의원 20명. 예. 근데 그게 김재섭 의원의 말이잖아요. 예. 약간 블러핑 같아요. 그럴 만한 의원들은 없다. 20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김재섭 의원이 예.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라는 본인의 바람을 담아서 예. 당신 안 하면 우리 20명 움직일 수 있어? 예. 라는 일종의 좀 블러핑을 친 거 아닌가. 예. 저 20명 안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심지어 조선일보가 어제자인가 보도한 거를 보면은 당내 그 의원들 중에 사과하려는 사람이 한 10명 된대요. 아니 근데 지금 일단 YS와 지금 추경호를 비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김영삼 대통령은 1979년 10월 4일인가 그때 이제 제명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예. 그 인터뷰 때문에 제명을 당한 겁니다. 기꺼이 제명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하고 이거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나요? 이 내란에 저는 사실상 동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이거를 동의선상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어떤 역사 인식과 이 정치 현실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할 때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김미수 최고가 싸우는 것이 외연확장이다. 네. 라는 이런 궤변.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지도부 아닙니까? 예. 최고위원 사선에 이르는.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어디 인터뷰 나와서 한 두세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도대체. 사과를 하긴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과 절연을 얘기했을 때 연을 끊는다고 끊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선거는 중도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인데 네.
너네가 그렇게 바깥으로 돌면서 무슨 이재명 정권을 뭐 끌어내리겠다라는 얘기 해가며 예.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중도 측의 소구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5대5를 7대3으로 바꾼다며 예.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중도층은 투표 안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남긴 사람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지도부가 전혀 사과고 뭐고 할 의사도 없고 또 미안한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예. 사건에 대해서 왜 사과해야 되냐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하든지 말든지고요. 예, 예. 이제 와서 1년 다가오는데 할까 말까 뭐 이런 자체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라고 보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 같고요. 예.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설사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로 그 친윤들의 불출마 선언이건 예. 뭐 어떤 식의 국민들에게 그나마 아, 진짜 반성하고 있네라는 모습을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이어지지 않는 한 예.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저는 뭐 그 국민 대회라는 얘기도 민생 회복 법치 수호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전국 순회라고 하는데 호남은 빠져 있는 이 집회 일정에 올라가서 연단에 올라서 계속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여권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쥐새끼라는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공당 대표가 아마 아무 말이나 좀 이제 막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참 이제 피로도가 느껴져서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더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어하는 그 가관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20명 집단 행동 할 것처럼 블러핑 했다라고 보이는 김재섭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고 나서 제가 참 야 이분의 이 현실 인식도 심각하다. 제가 요것만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평가를 해주세요, 김종욱 교수님이. 꼭 해야 돼요? 아니야, 요거는 그 소위 소장파, 소신이 있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라고 이제 코스프레하는 국민의힘의 초선 몇몇들의 인식이에요. 1차 표결 때 탄핵 반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 때 참여하지 않았고 2차 표결에 가서 탄핵 찬성을 했는데 1차 표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해야 할 명분이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가짜뉴스 같은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을 당하기보다는 하야함으로써 정치적 분란을 최소화해야 될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윤석열이 하야하겠다고 했습니까? 국민에게 약속했대요? 그랬다는데요? 김재섭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기상파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는 왜 거짓말을 하니?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윤석열이 하야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괴한 논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데 나는 내란과 상관없어. 내란은 윤석열이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1차 탄핵이 있을 때 그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걸 우리가 막게 되면 이렇게 탄핵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중에 일부는 거기에 찬성을 하기도 했었어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윤석열과 별개인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나는 나름대로 탄핵 과정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얘기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족속들 중에 아마 김재섭 의원이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건데 그 당시 기억나십니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적인 그 주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박근혜 때를 봐라.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사과하고. 우리 당이 거기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분열됐고 분열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사분해열됐기 때문에 나락으로 갔다.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가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지지율 올라가니까 조금만 버텨봐 라고 얘기해서 경호처를 다독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도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그 소장파라는 의원들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파면 당하고 나니까 또 왈왈 되다가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정당의 어떤 맥을 끊는 게 아니라 극우 정당의 출현의 맥을 끊고 오히려 더 건강한 보수 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위원정당 해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극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항상적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아마 본인의 진퇴를 당에게 맡긴다는 취지로 뭐 비슷한 맞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 일요일 날인 12월 8일 날 당시 한동훈 대표가 예.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나란히 예. 서서 이제 한 정권. 이제 맞아요. 국정 운영은 우리 둘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된 계기가 뭔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물러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고 하야라는 약속을 국민한테 한 적이 없죠. 예. 예. 뭐 하야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는 사퇴가 예. 되겠습니다만 예. 사퇴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뭐 그렇죠.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한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이제 나한테 주나보다라고 예. 당시 한동훈 대표가 야, 나야 이제 예, 국정은 뭐 이랬던 거지. 근데 예. 그걸 아니 우리가 공무원이나 누가 잘못을 저질렀어. 예. 그러면 저 사표 낼게요라고 약속을 했다 손치더라도 예. 그런 말한다고 징계 절차 개시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탄핵 소추는 징계 절차잖아요. 예, 예. 그때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예.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12월 7일 날 탄핵 소추는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핑계가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짚는 이유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기억이 여러분들 가물가물해질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윤석열이 언제 국민한테 하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국회의원분이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에게 윤석열이 하야를 약속했는데 심지어요 1차 표결과 2차 표결 사이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다며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1차 표결 이후에 대통령이 하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파기했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진행자도 말을 바꿨죠 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더니만 또 말을 이어서 그러면 국민도 속고 국민의힘도 속은 거거든요. 진행자하고 출연자가 아주 그냥 가짜뉴스를 손바닥 마주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거?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죠. 김현정의 뉴스쇼입니까? 예. 김현정 뉴스쇼는 빠지지를 않아 보면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런 대목들은 이제 뭐 저니까 짚는 거고요. 뭐 다른 분들은 뭐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참, 제가 말하다가 잠깐 중간에 말하다 까먹은 게 있는데, 그 예. 보수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차 탄핵 때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얘기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친한계 쪽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동조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탄핵 막을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 패널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12월 3일을 기어로 해서 20여 명이 모여서 반성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진짜. 자,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소식을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좀 걱정됩니다. 저희가 참고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오늘 먹방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좀 약간 그 텐션을 좀 올리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이분들의 그 영상을 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어차피 추경호도 혈압을 올렸지만 이분들은 빠지지 않고 저혈압을 고혈압으로 만들어드리는 이 분이란 이름도 아깝죠. 이 화상들. 진격의 변호사인 이화상 변호사가 이렇게 또 어제 떠들었다고 하네요. 그 내용도 만나보시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재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호소인 이재명이 직접 공격을 해주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더 이상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호소인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좀 명확해졌죠. 저 저럴 줄 알았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집단 퇴거한 이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 수사 이거 언급하고 나니까 또 기가 차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김용현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자기를 드러내겠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그렇죠,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뭐 대통령에게 지금 자기가 본인들이 상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맨 처음에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죠. 예. 말 안 듣고. 네. 그리고 이제 당시 감치 바로 안 되고 나서는 유튜브 나가서 이제 온갖 그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들을 예. 막 쏟아냈죠.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장면을 보고 참 정말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이준관 그 부장판사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치 재판부도 모욕했다라는 맞습니다. 게 드러났잖아요. 네네네. 해보자는 거야? 이런 말을 감치 재판 그 판사를 향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공수처 가서 봅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지금 처장도 지금 예. 기소되고 이럴 판에 지금 이런 불법적인 본인들의 행위를 잘도 공수처에서 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예. 중앙지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진관 판사가 단호하게 버티니까 예. 법원도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법에서 대한변협을 향해서 징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법 원장을 향해서도 또 요구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본인들을 뭐 더 아예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길을 더 살려준다고 했던가 네. 도와주려고 했다던가 뭐 그러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게 지금 이진관 판사 감치재판부 중앙지법원장 법원행정처까지 예. 그런데 급기야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다 그만두고 대통령과 싸우겠다. 예. 이게 지금 김용현 그 변호가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인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두고 본다는 것도 황당하고 수많은 동종업계 이 법조인들이 예. 이런 변호인들은 처음 봤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건 감치건 형사처벌이건 예. 영원히 삭제해야 된다라는 예. 여론이 주가 되고 있죠. 아니 그 옆에 또 우리 법률가가 계시니까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그 피고인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네. 어. 피고인이 더 중형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변호인이라는 거는 법률적 지식이 좀 부족한 피고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하고 예. 절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증인 신청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예. 재판부하고 대놓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놓고 싸우고 이제 어. 대통령이랑도 싸운다는데. 그러면 피고인을 위한 변론 활동보다는 그냥 재판부 싸우는 게 주 목적인 상황에서 예.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피고인하고 변호인하고도 이게 합이 맞아야 오래 가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합이 맞아. 지금 김용현과 이하상이가 합이 맞아요. 합이 맞아. 왜냐면 비슷한 부류야 이게. 예. 왜냐면 이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 정상적인 피고인 같으면 벌써 변호인 그 교체했죠. 그럼 김용현은 이하상이나 권우현이나 저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떠드는 거를 하나의 변론 활동으로 봐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어차피 이제 뭐 될 대로 되라라니까 뭐 거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용현 피고인도 예. 뭐 형량 올라가든지 더 이상 올라갈 형량도 없어 사실. 예.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저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를 조롱하고 욕설했던 영상을 교수님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본인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영상을 내린 거겠죠? 뭐 제가 지운 건 아닌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저는 합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김용현하고 변호인단하고. 예. 왜 그러냐면 한 장면이 있었어요. 김용현이 지금까지 희희낙낙하다가 예. 지난번 재판에서 계속 변호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말리는 게 나와요. 이렇게. 야, 하지 마. 그만해. 이 자식아. 분위기가 그렇잖아. 야, 이거 더 가면, 야, 나 진짜 안 좋아지. 너네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변호인들? 이런 게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는 이진관 부장판사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지금 갑자기
대통령 호손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방향을 바꾼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닥을 정치재판으로 명확히 잡은 거죠. 그전에는 진짜 아무 정신없이 아무데나 다 공격을 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이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사법부 전체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움직였을 때는 자기 판결이 매우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군인 출신이지만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범주를 넘어가가지고 이하상부터 시작해서 변호인단이 난리를 치면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재판을 한다는 건, 야, 김용현 너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변론 잘해봤자 뭐 뻔해, 나올 건 뻔해. 그러니까 이 판은 내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겠어. 그리고 예.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판인데,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판사들이 덜 주고 싶어도 덜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양형 나중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로 합이 좀 틀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방향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정도 내가 양해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정하게 좀 사법부와는 각을 최소한 줄이면서 정치재판으로 완벽하게 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타겟인 사람이 뭐 이화상 변호사, 저는 화상이라고 부르니까 이 화상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권 정치권에도 특히 이제 요즘에 패스트트랙 1심 선고를 벌금형만 받아가지고 요즘에 가장 막 너무 흥분되고 막 핫해진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하기에는 서울시장 나가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은 내가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김종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갈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법사위에서 막, 저는 사실 전문 용어로 추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을 향해서는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할 때 오선 당신은 어떻게 보여줄 거야. 이랬더니 네네. 저런 추태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나가는 거 굉장히 즐긴다고 해요. 좋아한답니다. 본인은. 그래서 서울시장 나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본인이 룰을 지방선거 기획단장으로서 7대3 당심 7, 민심 3 이렇게 5대5를 7대3으로 바꿨을 때 뭐라 하니까 뭐 나는 5대5 적용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난 나갈 거야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뭐 사실상 법사위에 앉아서 출마 선언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보시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보는 게 맞습니까? 서울시장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은 왠지 서울시 행정 미스나 실정이 많아졌고 게다가 뭐 법률적인 리스크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 패스트트랙 1심 선고로 털어버렸으니까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국힘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룰을 7대3으로 바꾸자는 안을 낸 게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의원의 생각인 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는 항상 득표율이 높아요. 그렇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당시 오세훈 후보하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당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됐는데 본인이 출마를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5대5를 7대3으로 바꾸자고 안을 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당원 30% 여론조사 70%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 아니면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든지. 근데 지금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다음에 명태균한테 2번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 2번 당하기도 했죠. 실제로 당했죠. 왜냐하면 그게
방금 얘기했던 2021년 3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예. 오세훈 시장한테 졌고 예. 그해 5월인가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예. 이준석 후보한테 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 다 명태균의 이른바 예. 여론조사 조작이 예.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명태균한테 두 번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은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가능성이 있겠죠. 자,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도 지지 않고 당연히 한마디 하셨는데 그 내용도 잠깐 볼까요?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얕잡아 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 보시면 교수님 나경원 의원이 무죄가 아니잖아요. 유죄죠. 1심은. 예, 무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곁들여서 얘기할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검찰이 일주일 고민하다가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돼서 항소를 또 포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나경원 의원은 거기다가도 또 항소를 했어요. 얼개나 구조는 대장동 항소 논란하고 유사하긴 한데 대장동 항소 논란은 그거는 이제 내규에 따라서 보면 당연히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맞고 이 건은 항소를 포기할 건이 아닌데 또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검찰과 법원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뭐 어차피 우리나라 헌법은 뭐 최종심에서 판결이 나야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문제제기하려면 지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이미 1심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때렸고 구형으로. 그다음에 1심에서는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법원 스스로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고 자인한 보도자료를 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일단 풀어주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난 다음에 검찰이 그 이후에 항소를 통해서 항소를 해야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항소를 포기하니까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양형을 줄이는 방식의 재판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골 때려요. 그 검찰이 포기한 이유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양형이 완전히 생각했던 구형보다 양이 완전히 떨어진 거잖아요. 나경원 2년 구형 받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아니 사적인지 공적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저걸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볼 때 저건 양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검찰이 풀어주는 더 재미있는 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화 누가 했습니까? 법원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과 법원이 공모해서 장기화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끝까지 예를 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날도 나경원 있을 때 난장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박지원 의원께서 그 남편이 여기에 개입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판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좀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1심에서 판결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받은 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검찰과 법원과 국민의힘이 공조해서 6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끌어왔고 그다음에 판사의 정치적인 판결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지에 대해서 항소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만들어낸 시대의 사건이다. 거의 제가 볼 때 대장정 드라마죠. 6년 5개월의 대장정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시킨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 그 항소 포기한 것, 패스트트랙 관련해서요. 항소 포기한 거. 우리 과거의 대장동 항소 논란 때요. 이름이 정유미입니다. 정유미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욕스럽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이었나? 그 양반은 또 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물러나라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18명의 검사장은 집단 서명을 또 했습니다. 성명을 내가지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 뜻까지 다 기억하는 우리 저기 자라나는 정치검사 꿈나무들도 이름들 소개해드릴게요. 그 대구지검의 송승환이하고요. 창원지검의 전종혁이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 프로스에 글을 써가지고 이 항소폭이 잘못됐다라고 분기탱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 아니 항명 아니고 물어보는 거라며요. 그러니까요. 왜 포기했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냐 이랬잖아요. 이건 안 물어보네요? 왜 안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구형했던 거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왜 가만히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항소했잖아요. 예. 근데 속으로는 진짜 하기 싫었을 거예요. 의원직 어차피 유지됐는데. 예. 거의 검찰하고 치킨 게임 하듯이 간을 보다가 네. 포기하고 나오니까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것도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뭐 범죄자가 어쩌고 막 이렇게 법사위에서 해놓고 나니까 1심에서 의원직은 유지했지만 항소를 안 하면 이대로 유죄잖아요. 의원직은 유지해도. 그 범죄자 프레임에 내가 갇히겠구나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항소해놓고 가는 거죠. 무죄 그냥 그대로 주춤해버리면 시장 출마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카톡 뭐 내용이랄지 정치자금법 관련한 것들. 지난번에 11월 8일 날 대질신문 했을 때 카카오톡 거기에서 발견됐잖아요. 여론조사 비공개 공개 6건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윤리위원장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공석됐죠. 임기 뭐 1월 면제까지인데 그냥 사퇴시킨 거죠. 사퇴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면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윤리위에서 판단한대요.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면 살려준다. 피선거권 제한 없이 풀어준다. 이렇게 되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게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으로 해놓고 이재명은 범죄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거기 말리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한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왜냐면 보세요. 항소해봤자 민재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손해볼 게 없어요. 벌금 4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인데 거기서 조금 깎이나요? 100만 원 되나요? 항소하면? 그거 외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검찰이 포기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남편이랑 의논했겠죠. 그 내용도 관련해가지고 어제 법사위에서 일부 남편 얘기가 나와서 박지원 의원과 논쟁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이 항소 포기 논란이라는 게 어제 결이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은 패스트트랙 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쨌든 항소 포기를 한 거는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원칙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구형량에 비해서 아예 형의 종류가 달리 선고가 된 거잖아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으니까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이 되는 게 맞고 이른바 대장동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형량 비슷하게 선고가 됐지만 무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이 되는 거는 맞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 원칙 대검 예규에 의하면 둘 다 항소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끼면 이제 양쪽에서 다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다면 항소를 하는 게 맞았죠. 아니면 이걸 항소 포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애시당초에 구형이 잘못됐다는 거를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벌금 선고됐는데 구형은 징역을 했어. 더군다나 뭐 징역도 2년이나 구형을 했었는데 결과는
2천만 원하고 400만 원, 2,400만 원 벌금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소 포기했다는 얘기는 애시당초에 구형을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인데 예. 이게 지금 어차피 뭐 없어질 거니까. 예. 예. 뭐 복잡한 얘기 저희 하기 좀 그렇고 저희 먹방 가기 전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게 재밌는 장면은 아닌데 참 좀 가관인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제 국회의장하고 회동을 가지면은 일단 기념사진부터 찍고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우리가 한번 보면서 분위기 전환 삼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단 가관이니까 웃고 가죠.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앉으세요. 오세요. 그래, 오세요. 별주. 아, 와서 내가 사진에다 한번 찍고. 아니, 되는 것도 없는데 뭘 사진만 자꾸 찍어요. 국민들 보는 데서 그래도. 야, 저게 참, 저건 유치하게 왜 저럽니까? 저거, 교수님 왜 저래요, 저거? 아니, 밥 먹기 전에 저런 거 보여주고. 아니, 그냥 짜증나. 웃고 가자는 얘기죠. 아니 결국 찍을 거면서 왜 애들처럼 유치하게 저래요? 아니, 그 끝까지 버티든가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 아까 사진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예. 김명기 원내대표는 훨씬 숙여서 국회의장에게 네. 인사를 하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실은 국회의장이 더 숙였어요. 보시면 예. 아니 근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예. 국회의 최고 뭐 이른바 뭐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아니면 예. 국회의 수장이잖아요. 국회의장은 예. 기본적인 예의는 해야지. 아니 최근에도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오랜 관행이자 이게 그 국회의장에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늘 지켜왔던 하나의 루틴인데 이거를 왜 당신들이 안 하느냐고 이제 지적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저렇게까지 아니, 사진 찍기 싫다고 저게 왜도 아니고 저게 뭐냐면 에이, 참 그게 적어도 자기들이 국민한테 저렇게 월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의정치라고 하는 헌법의 민주적인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고 그 위임받은 권한을 상징하는 게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그 좌석과 그다음에 자기들이 뽑았던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에 대한 존중은 뭐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국민을 존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야가 정당끼리 싸울 수 있어요. 뭐 뒤지게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회라는 민의의 공간에서 국회의장석 또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에게 대한 존중 또는 국민에 대한 복종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저런 여야 간 국회의장과 함께 원내가 모여서 뭔가 합의한다는 건 국내 이름으로 합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 싫다고 가서 사진 안 찍고 앉아있고 이런 네. 모습을 보이면 그럼 너 나가 그냥. 국회의원 안 하면 되잖아. 국회의원 다 하고 월급은 다 받아 처먹으면서 하고 싶은 건 안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저런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니까 저런 행위를 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면 누구의 권위가 떨어지느냐? 국민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참 가관인 장면이었고 뭐 사실 국회에 여러 뭐 일들이 있지만 저런 거는 저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2025년 예?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아직까지도 저런 유치한 장면들이 나오는지 실소를 금치 못하겠고요. 오늘 우리 세 분께 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또 우리 또 백운기 앵커님 또 안 계실 때 이렇게 한번 쉬는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순서였고요. 11월 28일 금요일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저는 박영식이었고 김용남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